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성균관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주목.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면 논술을 시작할 텐데 자, 왜? 내신이 이미 끝난 경우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룰의 변화가 있어. 거기에 따라서 합격 전략이 달라지니까 이제 합격 전략을 세워보자. 일단 여러분이 논술의 벽을 뚫으려면 수능체제라는 키가 있어야 돼. 그래야 논술의 문이 열리는 거야. 자, 물론 논술도 잘 써야 되겠지. 그래서 논술은 합격의 순위를 정하지만 합격의 문을 여는 최초의 열쇠는 수능체제야. 그런데 성균관대가 수능체제를 바꿔버렸어. 그래서 26학년도 작년이지 국수, 영탐, 탐 해서 5개 과목으로 탐구를 분리해줬어. 이거 5개의 과목 중에 3합 5, 3합 6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 선택의 여유가 있었고 심지어 국어, 수학, 포교, 영탐, 탐으로 승부 거는 학생들도 있었잖아. 그런 신화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없애버렸어. 국수, 영, 탐구를 합쳐버렸어. 그래서 탐구 2개의 평균 내는 거야. 탐구 2개 평균. 그런데 사탐런이 벌어지면서 과탐을 잘 선택하지 않으니까 가탐은 1개만 반영하겠다. 잘한 거. 이렇게 바꿔준 거야. 일단 정리하면 3개 영역 합6 그러니까 국수, 영, 탐구 2과목 평균 아니면 과탐을 선택했을 경우 잘한 거 1개 이렇게 했을 때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 자연과학, 공학 건설, 환경공학, 글로벌 융합 이쪽은 3합 6이다. 자, 3합 5는 글로벌자 들어간 거 있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그리고 자유전공 이런 것들은 이제 3합 5. 자, 이제 자연계 쪽에서는 뭐 약학이나 뭐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쪽은 3합 5. 전자전기공학은 여기 있다가 하나 올라갔네. 그래서 수능체제가 강화되었다. 자, 이제 의예과는 4개 영역 합 5. 의예과는 4개 영역 합 5다. 일단 논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최초의 벽은 뭘로 여느냐? 바로 수능체제로 연다. 논술은 100%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은 반영되지 않는다. 내신 6, 7, 8, 9등급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뭘 통과하면? 수능체제를 통과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최초의 원서 접수자들이 100% 있다면 그 중에 한 40, 60, 55% 이상, 즉 절반 이상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2가지가 있겠지. 수능체제를 못 맞춘 것 같아요. 탈락. 오지 않겠지. 아예. 논술 공부 안 돼 있어요? 안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럼 실질 경쟁자가 있어. 이제 시험장에 왔고, 그리고 원 애들 중에 수능 체제를 통과한 애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왔는데, 그게 또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최초 경쟁자는 24%, 인문은 24%, 자연은 28%야.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는 날아간다 이거. 4분의 3은 체제 때문에 날아간다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체제 기준이 4개 영역 3합 4개 중에서 3합 5, 3합 6으로 강화됐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거 더 떨어지겠지. 이제 그 20% 이하로 막 18%, 19%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80%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체제만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20대 1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자, 탐구 영역 계산하는 방법이야.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과목 응시를 해야 돼. 직탐 제외. 자, 그리고 보통 탐구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로직인데 요즘 사탐런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과탐을 너 1개 했어? 좋아. 멋져. 그러면 과탐 1개 이상 응시할 경우 2과목 평균과 아니면 과탐 상위 1과목 둘 중에 유리한 걸 반영해줘. 자동 반영된다. 자, 여기서 하나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어. 나 사탐을 2개 했어요. 그런데 수능체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못했어. 그때 네가 제2외국어나 한문을 만약에 했다면 요걸로 사탐 하나를 대체해준다. 이거. 이거 좋네. 하여튼 탐구 하나를 대체해준다. 이거. 사탐이 됐든 과탐이 됐든 한 과목을 대체해준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여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트릭스를 한번 짜보자 이거야. 논술 유형. 요거 잘못됐네. 요쪽이 지원 계열이니까 요쪽이 인문이네. 인문 계열. 이쪽이 자연계. 정통적인
전통적인 자연계열 학과 논술 유형이 언어형과 그 다음에 수리형이 있다는 거 알지? 그런데 인문계열 와도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시험 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요게 독특한 그 성대의 특징이잖아. 그럼 언어형으로 보면 기존의 언어 논술 보는 거야. 한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있는데 분류, 요약,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그리고 주장형, 견해 제시형 이렇게 해서 40점, 뭐 40점, 20점 배점 돼 있는 거 그거 푸는 거야. 100분 동안. 그러면 인문과학은 38명, 사회과학 40명, 경영 20명 이렇게 뽑는다 이거야. 계열별로 뽑고 있네. 자, 근데 단과대별로 뽑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인문계열이지만 수학을 잘해요. 특히 수학이 1등급, 뭐 2등급 나와요. 그러면 나 언어 논술보다 수리 논술 볼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수리형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수리형으로 본다 그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시험 범위가 인문계든 자연계든 공통적인 게 뭐야? 수원, 수투까지만 나오잖아. 공통수학. 그러면 뭐가 안 나와? 확통,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대신 수학이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본다 그랬을 경우에 자유전공으로 20명,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그냥 경영, 인문과학 5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리형으로 뽑는다. 수리 논술 본다. 인문계열의 학과를 수리형으로 뽑는다 이거야. 그러면 문과생인데 나 수리형 잘할 경우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지. 야, 그런데 내가 자연계 학생이야. 내가 막 이렇게 뭐 미적했고 뭐 과탐했어. 그런데 나 수학이 조금 약해. 수학이 좀 약해. 수학이 3등급이야. 미적해가지고. 그럼 이때 그래도 공통 수학하고 수원 수투는 잘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문과의 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어. 수리형으로 봤어. 언어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 언어형으로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자연계 학과, 자연계열은 뭐 이런 게 전통적으로 이제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공학, 뭐 건설환경, 약학, 의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지원할 경우에 요렇게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제 수리형으로 보는 게 맞지? 수리형으로 볼 거야. 근데 요게 언어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나 수학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언어형으로 볼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언어형으로 볼래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전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계열, 뭐 건설환경공학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자연계로 갈 건데 그리고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럼 언어형으로 볼 수 있다. 내가 자연계인데 수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인문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선택지가 다양한 거네. 이렇게. 내가 인문계열인데 언어형으로 볼래요. 내가 인문계열인데 수리형으로 볼래요. 근데 내가 인문계열인데 여기 가기는 좀 힘들잖아. 여기 갈 거야? 가면 돼. 소프트웨어 좋아.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지원하면 된다. 자, 이제 함정을 좀 살펴보자. 언어형으로 교차 지원 좋다 이거야. 하면 내가 자연과학, 공학, 건설환경,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이런 데 갈 거야. 근데 언어형으로 응시할 거야. 그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카운트를 할 때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한 조합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어. 수학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야. 요거 포함해서 반영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논술 100%니까 내신 반영하지 않아. 그러니까 논술을 딱으로 결정 나. 근데 다 동점이야. 다 동점. 그랬을 경우에 학생부를 열어보는 거야. 그래서 수학 먼저, 국어, 사과,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언어, 영어, 한국사.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 뽑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거의 여기까지 갈 일은 거의 없겠지. 여기서 결판 나 그냥. 자, 이제 과탐 하나를 선택한 학생의 위력은 뭘 만드느냐. 내가 수리형으로 응시했어. 자유전공, 사회과학계를 수리형으로 응시했어. 국수, 영, 탐 이렇게 등급을 맞았어. 26학년도 기준으로 3합 5. 그래서 3합 5가 되니까 3합으로 간다면 탐과 과목을 별도로 반영하니까 영어 1, 요거에다가 요거 1, 3 해가지고 3합 5가 되지. 오케이, 된다 이거. 27학년도를 돌리면 자유전공으로는 3합 5가 돼야 돼. 그럼 탐구 평균 또는 과탐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잖아. 요걸 과탐으로 봤다면
영어 1, 과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국어 3 이렇게 해서 3합 5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과탐이 아니고 4탐이었다면 2.5가 되지. 2.5. 2.5가 되니까 3합 5를 넘어가 버려. 3합 5를 넘어가 3, 1, 2.5. 그러면 이거 6.5가 되잖아. 6.5. 그래서 넘어가 버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 지원자야. 언어형으로 논술을 응시할 거야. 언어형으로. 그러면 국수형 탐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26학년도 기준으로 3합 6이면 한 과목 별도로 반영하니까 따로따로 반영하니까 영어 2, 그 다음에 수학 3, 탐구 1 이렇게 해서 3합 6이 되잖아. 그럼 된단 말이야. 근데 27학년도로 돌리면 이게 강화됐잖아. 탐구를 뭉개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게다가 언어형으로 교차 지원했으니까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거야. 그럼 수학 3. 자, 영어 2. 그 다음에 탐구를 봐야 되는데 탐구 상위 하나를 본다. 이게 과탐이었다. 그래도 3, 2, 1 해가지고 3합 6이 돼가지고 3합 5가 안 되는 거야. 야,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논술 3대 합격 설계도는 일단 수능 최저가 일단 관건이다. 탐구 한 과목 핑계 사라졌다. 이제 영탐탐해서 가겠다는 건 없다, 이제. 논술 실력을 갖추기 전에 일단 수능 최저가 돼야 된다. 왜? 아까 봤잖아. 막 24%만 합격한단 말이야. 수능 최저를 통과했단 말이야. 이과는 28%단 말이야. 이제 강화됐으니까 20% 이하대로 떨어지면 80%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거라는 거지. 야,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춰라. 다음, 계산을 잘 해라. 교차 지원의 전략을 세워봐라. 내가 언어형인지 수리형인지 맞춰서 거기에 따라 접근한다. 근데 내가 이과생인데 수학을 잘 못해. 그래서 언어형으로 갈 거야. 그래도 수학을 의무 반영한다. 등급을. 그러면 한 3등급은 나와야 되겠지? 수학 3등급은 나와야 된다. 수학 4등급 나온 상태에서 영어 1, 그 다음에 탐구 1, 과탐이겠지? 과탐 1 이렇게 나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힘들 거다. 이거야. 다음, 대체하거나 상해 과목에 극대화인데 과탐 상해 한 과목 룰이 있었잖아. 아니면 뭐 제2외국어나 한문을 대체 카드로 쓸 수 있잖아. 그런 걸 해서 조합을 하면 돼. 야, 그래도 올해 예측하는 것은 한 20%가 최초 100%, 보통 성균관대 경영 그럼 뭐 100대 1이잖아. 그 지원하면 한 24%가 통과했다고 치면 24명이 통과했다고 치면 올해는 한 20명 통과할 거다 이거. 그러면 20대 1이다 이거. 20대 1. 그러니까 상위 5%. 뭐가? 논술 실력이. 야, 이거 수능을 통과해야 돼. 수능을 통과하는데 수능은 상위 20% 안에 들어야 돼. 즉 5대 1을 통과해야 돼. 지원한 애들이 100% 지원, 100명 지원했다고 치면 100명 보통 지원하니까 그 중에서 2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5대 1을 뚫어야 돼. 수능 실력으로 5대 1, 20% 안에. 자, 이걸 뚫어도 경쟁률은 20대 1이야. 20대 1. 그러면 논술은 상위 5%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논술 1등급이 나와야 돼. 뭐 수능 체제를 통과한 애들 중에서 논술 1%야. 그럼 수능으로 나는 성대 지원하는 애들의 20% 안에 들어야 되고 또 논술로는 이들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야, 산 넘어 산이네. 자, 일단 수능을 경쟁자들보다 잘해야 돼. 수능 체제 통과해야 돼. 그리고 이 경쟁자들 안에 수능을 통과한 요 잘하는 애들 틈새에서 논술도 5%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 학생부 전형으로 성대를 갈 수 없다. 정시로 성대를 갈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 논술이 마지막 카드가 될 텐데 그래도 논술 공부를 해야만 논술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성균관대 논술 전략을 잘 세우자. 자, 그래서 논술 공부를 이제 빨리 시작하자. 정시로 갈 수 없다. 성대를. 학종으로 갈 수 없다. 성대를. 논술로 가야 되겠다. 맘먹는다면 수능 체제 통과. 경쟁자들 중에서 상위 20% 안에 들 것. 그 다음에 그 20% 안에 든 애들 중에 상위 5% 안에 들 것. 그래야 논술을 통과할 수 있다. 논술 실력은 상위 5% 안에 들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선생님입니다.